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를 분석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아요와 그리고 응원을 해주시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정된 하락이 마지막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늘까지 하락이 나온다면은 하락은 전반적으로 끝났다라고 좀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전에 재밌는 거 하나만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날 이렇게 하락들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한 달 전 성과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던지 간에 한 달 전에 매수했으면은 지금 대부분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술적인 반등이 남아있는 시장이지만 이 기술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더 이런 모든 하락을 다 메꾸고 나서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 전에 조심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증시입니다.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하나의 상승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강한 오파동 상승 남아있으니까 지금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우지수로 좀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다우지수 기준에서 2020년도부터 하나의 오파동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댓글 주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이 4파동 조정, 즉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고, 새로운 오파동 상승이 직전 중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즉 뭐 4월부터 5월, 뭐 9월까지 지금 중간 선거이기도 하고 IPO도 있고 하니까 호재들 많으니까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파동을 볼 때 하나의 대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동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이 이렇게 상승 파동이라면은 이미 1파동의 고점을 왜 하나의 3파동이 1파, 2파, 3파, 4파로 눌릴 때 훼손시키냐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흔히 3파동이 상승되고 나서 4파동의 눌림이 시작되는 이런 하락에서는 1파동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엘리엇 파동의 기본적인 해석인데, 대파동, 3파동을 왜 중파동인 4파동의 눌림이 훼손해 버리냐라고 본다면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사실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3파동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봐요. 여기서 직전에 24년도 12월경에 끝났고 눌림 나온 다음에, 그리고 지금이 5파동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파동 카운팅을 볼 때 피보나치를 안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어딘지 예상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피보나치 안 그리시면서 엘리엇 파동 보시는 분들은 다들 그냥 그림놀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 파동 눌림인 거는 댓글 주신 분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하나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피보나치 2.628 고점이 어디예요? 직전 25년도 12월 고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 종결되었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그러면은 1파동 상승 다음에 2파동 눌림이 어디서 끝났냐 봐야 되는 거예요. 피보나치 0.5에서 끝났죠. 그리고 이 중간의 상승 파동 역시도 피보나치 눌림이 어디서 끝나요? 하나의 피보나치를 우리가 그려보았을 때 피보나치 0.5에서 끝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어요? 최소한 0.618이나 0.5까지는 하락이 나와야 하나의 조정이 종결됐구나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피보나치 그렸을 때 지금 여기 그려져 있죠. 이게 지금 0.786은 훼손한 상태에서 0.618, 0.5까지 내려오면은 다우지수 기준에서 전날 종가 대비해서 얼마나 더 하락이 나야 돼요? 0.6에서 대략 11, 그러면은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파동이 조정이다 한들 6%에서 11%의 하락은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이 하락이 종결되고 나서 5파동이 시작되겠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뭐 중요한 거는 지금이 3파동이냐 아니면 3파동이 끝났냐가 아니에요. 이 조정이 어디서 끝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정이 지금 끝나가는 파동이냐, 끝나가는 카운팅이냐 하면 저는 아니라는 거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직전에 여기서 하락이 나올 때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은 A, B, C, D, E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이 파동 눌림이 5개의 파동을 가져가면은 그 다음 네 번째 파동에서는 A, B, C 등으로 좀 간결하게 끝나거든요. 이게 엘리엇 파동의 기본이에요. 반대로 앞에서 A, B, C로 간결하게 끝나면은 뒤에 4파동에서는 A, B, C, D, E의 파동 카운팅으로 끝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락 5파동의 구조를 가져가면서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어떤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A, B, C로 떨어지는 하락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전날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은 열려있기 때문에 댓글 주신 분 입장에서는 현재 하락 4파동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하락이 나오려면은 더 남았다. 최소 1, 2개월은
더 유동성이 빠진 다음에 그 뒤에 상승이 나오든 뭐라든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주된 골자입니다. 즉 우리가 뭐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폭등 나옵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서부터 비중 축소하고 현금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지금 와서 매수해라 올라간다 한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씩 손실 보고 있는 계좌에서 무슨 대응이 나오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마이너스 6%, 10%씩 하락이 남아있는 중장기적인 시황이라면은 지금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4월달, 5월달에 저점 잡았을 때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35%, 40%씩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잘못된 파동 카운팅을 통해서 지금부터 매수를 잡는다 한들 수익률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기 싫어요. 이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큰 하락 한 번 더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때문에 야금야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란반 하락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 사모펀드 이슈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직전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에 다 남겨놨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더 설명드리진 않더라도 결국 방금 파동 카운팅을 다우지수로 드렸던 것처럼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6%에서 11%의 하락은 아직 한 번 더 남았다. 즉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더 큰 하락은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옵션 좀 봐드릴게요. 자, SPY 기준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풋옵션이 많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직 풋옵션 프리미엄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풋옵션이 매력 있는 구간이야. 그래서 실제로 증시 하락할 거야 라고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증시는 충분히 그때보다 더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풋옵션은 그때보다 더 비싸진 상태란 말이에요. 즉 지금부터 풋옵션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진작에 풋옵션이 그나마 비싸지 않을 때 매수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매수하지 못하다가 지금 와서 증시가 하락이 나오니까 지금에라도 하방을 대비해야겠다. 하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공격적인 풋옵션 베팅이에요. 프리미엄 얼마 남아있지도 않는데 지금은 한 번 더 증시가 하방이 나와도 결국 상승이 나오고 이 프리미엄 꺾이면서 증시 상승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월요일 당연히 기술적으로 눌리면 매수하는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SPY 기준에서 지금 635불의 풋어를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3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밀어낼 가능성이 존재해요. 근데 630포인트 아래를 이탈하면서 막 더 빠지는 구조는 더 이상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옵션이 그때 비해 많이 비싸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럼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종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냐 하면은 지금 이거 다 풋옵션이라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빠져버린다라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때요? 기술적인 반등 한번 놓치면 막 안달복달해요. 흔히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지수 2% 상승 나왔을 때 어때요? 와 이때 XXL 10% 올라왔다. 와 매수할 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데 결국 맞고 밀리고 다시 지지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자리들이 나오는 자리가 이 구간에서는 640에서 645포인트 한번 올렸다가 눌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즉 지금 구간에서는 예상된 630포인트까지 하락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자 차트상으로도 조금 더 밀어주면은 사실 하락 끝난 거고요. 이후로 반등 나왔다가 빠지더라도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상승은 그러면 최대 650에서 670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 상승이 어디서 얼마나 나올지는 일단 상승 나오는 거 보자.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 지금 630포인트에서 620포인트 이 자리는 정말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하거나 인버스를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상승 베팅을 천천히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파동 기준에서도 이미 하나의 하락 파동이 끝났다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떨어지는 지금 하락 5파동이 종결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하락 5파동이 또 종결될 때 지금 재밌는 패턴이 뭐예요? 자, 두 번의 갭 하락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한 번의 갭 하락을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도 한 번의 갭 하락이 존재하고 있어요. 즉 근데 오늘 한 번 더 갭을 띄워놓고 하락이 나온다? 그럼 어때요? 3연속 갭 하락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과매도로 진입해요. 이렇게 단기적인 과매도로 진입할 때 하락 쐐기형 패턴까지 모두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XOXS, MSTZ 살 필요 있다 없다. 반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와 차익 실현 구간이다 하고 레버리지를 3분할, 4분할로 천천히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제가 66K에서 62K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영상에서도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안내드리면서 이탈 나올 때 MSTZ 자리를 충분히 안내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기준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락이 종결됐다라는 거죠. 지금 4시간봉 기준에서 기술적인 반등 강하게 나오면서 2%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요. 명확히 64K 구간을 도달한 다음에 하락이 종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하락은 어느 정도 끝났다. 피보나치 기준에서도 여기 피보나치 그렸을 때도 2.618, 여기는 4.236, 여기 그려도 1.618이라면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난 자리, 한 번 더 눌림이 나오더라도 잘해야 뭐 3%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2에서 3% 정도 한 번 하락이 더 나오고 나서 끝난다면 이 자리는 겨우 비트코인이 2에서 3% 빠지는 것 때문에 인버스 살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인버스를 차익 실현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증시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멤버십 통해서는 자, 코인베이스 2배 인버스도 70불 위에서 차익 실현을 좀 했고요. MSTZ도 12불 위에서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XXX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가격대 42에서 45불 사이로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진행했고요. 흔히 실버 같은 경우가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혹시나 한 번 더 하방이 나오더라도 직전에 전저점을 이탈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결국 AGQ 기준에서도 매수 타점이 나와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90불까지 깔아가면서 매수하면은 이후로 목표가까지 상승이 나올 때 있어서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일반 종목들은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너무 많은 영향들을 받아요. 그런데 금과 은은 그냥 증시 시황에 따라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괜찮은 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년물 국채금리를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데 2년물 국채금리가 4시간봉 기준에서 다시 한 번 더 50일선까지 눌림이 왔어요. 근데 재밌는 패턴은 더블탑 패턴을 만들고 나서 지금 끝났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더라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눌림 나와요. 이렇다라는 것은 반대로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권에서 눌림이 나와준다라면은 그래서 뭐 0.618까지 눌림이 나와주면은 대략 뭐 현재까지 6%, 뭐 4% 하락이 나올 거고 그럼 국채금리가 하락이 나오면 어때요? 반대로 증시는 상승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증시를 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PY 기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나와봤자 0.1%, 1.5% 정도 이런 하락이면은 하락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매도 칠 자리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부터는 인버스를 축소하고 즉 인버스 어깨 매도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발목부터 매수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낫다고 봐요. XXX 기준에서도 일본 기준에서 지금 112일선을 지지를 한 번 더 받고 끝났어요. 구름대 하단 지지받고 이 이상으로 사실 밀어내면 정말 좋기는 한데 이 이상으로 사실 밀어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A, B, C로 떨어지는 하락이기는 한데 결국 이 C로 떨어지는 파동 나오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되돌리는 상승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XXX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러면은 이 기술적인 되돌림이 막 정고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앞에 갭을 메꾸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은 전날 종가 대비해서 대략 5에서 6% 그러면은 이게 XXL 기준에서는 당연히 한 18% 최대 20%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눌림은 결국 끝에는 280불 아래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XXL 기준에서는 지금 단기 지지랄 45불, 35불 줄 중에 일단 45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45불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손절가는 44불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손익비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손절은 44불에 하고 지금 매수 타점 잡으면은 한 4에서 5% 손실 보면 돼요. 근데 아까 갭만 메꿔도 대략 20%의 상승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손절은 마이너스 3에서 4%, 수익은 20%, 손익비가 좋아지는 자리다. 반대로 우리가 마이너스 4%에서 손절 치면 어때요? 그 밑에 있는 35불대에서 다시 매수 타점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수익은 얼마나 더 올라가요? 50%대 수익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한 달 전에 현금만 확보해 놨어도 이런 하락 모두 다 피하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뭘 사면 수익이 제일 좋을까? 반도체 살까? 뭐 살까? 뭐 살까? 고민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손실을 조금 나오면서 자르더라도 여기서 마이너스 4% 보는 게 손실이에요? 아니죠. 20% 수익 낼 수 있는 거 50%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간다면 여기서 나오는 4%는 손절이 아니라
나 20%가 아니라 50% 수익 낼 수 있대. 너무 설레. 나 그래서 지금 4%밖에 손절 안 쳤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쳐야 될 때는 손절을 쳐야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 빠져야 될 때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XXL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영상마다 4월까지 절대 80불, 70불 못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뭐라고 했죠? 50불, 40불 내려온다라고 최근 한 달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상된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이때 사자라는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되게 매수하고 10%, 20%씩 손실 보면서 내 평단 언제 오나 하고 우리가 고생하지 말고요.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리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하락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단기적인 반등 짧으면 3일, 길면 7일 정도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1시간 봉으로 확대해서 본다면은 하락 깃발령으로 정확히 끝나면서 지지선 162에서 165불 사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서 더 눌림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결국 162불 근처에서 끝나요. 근데 보시면은 엔비디아 어때요? 개파락을 한 번 가지고 왔고 또 한 번은 개파락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까지 개파락이 나와준다면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라는 거죠. V자 반등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최소한 180에서 183불까지 기술적 반등 나온다. 그건 어때요? 엔비디아 반등 나오는 데 있어서 당연히 XXL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은 지금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좋냐면 단기적으로 과하게 눌린 메타나 이런 것들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 자,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악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락 쇠경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락 추세 하단 딱 지지받은 상태거든요. 멤버십에서는 저희 후원자님들 메타 조금씩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있는데 이런 거 홀딩 하시면 돼요. 저기서 더 눌려봤자 사실 500불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타 더 눌려봤자 잘해야 3%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가에서 매수해놓고 3% 눌린다고 해서 손절 잡을 필요 없죠. 한 번 더 추매해서 비중 늘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나올 때 메타가 10%, 20%만 상승이 나와도 두 배 레버리지는 20%, 30%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마소도 지금 이 하락 우파동이 모두 종결된 구간에서 직전에 4월 20일 갭상승까지 모두 메꾼 하락이 종결됐어요. 저는 이거 종결 끝났고 최소 마소는 기술적인 반등이 꽤 강하게 나와야 돼요. 450에서 480까지도 사실 나와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당장 현재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점 매수는 우리가 해놓고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보자.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이런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준다면은 최소한 우리 1차 목표가는 400불까지는 볼 수 있다. 그러면은 350, 340까지 빠지더라도 손절치지 않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마소도 지금은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소가 어때요? 이미 25년도 저점 구간을 모두 즉 관세 반등 구간을 모두 메꾸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엔비디아 포함해서 여러 섹터들이 저런 하락을 메꾸려 내려왔어요.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120불까지 내려와야죠. 갭상승도 메꾸려 내려올 수 있고요. XXX 기준에서도 최소한 280불 아래까지는 내려와줘야 해당 갭을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저렇게 갭을 띄워놓은 종목들이 뭐 마이크론 포함해서 아직 많이 있다면 이런 것은 나중에 진짜 밀리러 내려오겠구나. 고번이가 이야기하는 4월 하락장에는 진짜 한 번 더 강하게 밀리겠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리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